반갑습니다.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옵티컬 디스크 테크놀로지 발전과 옵티컬 디스크에서 구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원에 입사했을 때도 DVD가 뭐고 CD가 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제대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연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옵티컬 디스크의 동향과 그다음에 CD부터 시작해서 HDVD까지 옵티컬 디스크 비교를 말씀드리고 DVD와 HDVD의 비교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디스크 사전에서 구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담당했던 0.1mm 터보레이어 제작과 보호막 층의 제작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에 처음으로 레이저 디스크하고 아날로그 타임에 30cm 커다란 디스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디지털리하고 스몰 사이즈 요구함에 따라 12cm의 CD 롱 디스크가 84년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점점점 고용량을 제어하기에 따라 1987년경부터 DVD 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HDVD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002년 현재 개발은 완료됐고요. 2004년에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CD 시장이 2000년도까지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DVD가 보급되면서 CD 시장을 잠식하고 옵티컬 디스크 전체의 시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4년에 HDVD가 나오게 되면 DVD가 CD의 시장을 잠식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DVD의 시장을 잠식하고 CD 시장이 급격하게 줄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옵티컬 디스크를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면 1세대 컴팩트 디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650메가짜리 기록용을 가진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DVD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DVD는 디지털 브러쉬 디스크라고 CD의 7.5배 용량을 가진 4.7기가의 용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DVD, 하이 덴시티와 얘가 청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불리는데 얘는 CD의 40배의 용량을 가진 같은 크기의 디스크에 40배의 용량을 가진 디스크입니다. 어떻게 디스크의 크기는 같은데 용량이 40배로 증가할 수 있냐? 여기의 키포인트는 이 정보 크기, 피트 사이즈는 NA분의 람다라고 렌즈의 반경과의 반비례하고 레이저 파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적외선인데. 그래서 CD 같은 경우는 780mm가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에 제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780 나노미터의 자외선을 사용을 했는데 DVD는 650 나노, 그다음 BDA 같은 경우는 405 나노. 그래서 레이저 파장의 크기가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NA는 렌즈의 구경은 크기는 0.45에서 0.6, 0.85로 증가함에 따라 피트 사이즈는 1.6 빠져야 돼요. 1.6 마이크로미터에서 0.32 마이크로미터로 감소를 해서 기록 밀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NA 렌즈 구경이 커짐에 따라 광이 통과하는 광 추가층의 두께는 1.2mm에서 0.6mm, 0.6mm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DVD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VD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33분짜리 영화를 SD급, 스탠더드 데비네이션, 데피니션급의 영화를 12cm, 이거보다 더 훨씬 작죠. 10cm 디스플레이 화면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저장용으로 사용하면 4.7기가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입체 용량 요새 뭐 홈스웨어로 이런 거로 연락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5.1채로 DVD 디스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면 롬과 RW인데 그러니까 디스크의 종류는 R, 롬, RW, 램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R은 라이트 원스 그래서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추기형 기록 매체를 R이라고 하고요. RW는 리라이터블 여러 번 기록할 수 있는 매체고요. 롬은 처음에 디스크를 만들 때부터 정보를 심은 우리가 흔히 갖다 있는 노래 CD나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정보를 심은 개념이고 램은 RW는 1000회 정도의 반복 기록이 가능한데 10,000회 이상의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 그러니까 흔히 반도체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정보를 기록하고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롬과 RW를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롬 같은 경우는 이미 원판을 만들 때부터 정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RW는 정보를 심을 수 있는 트랙이라는 길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런 구멍이 그림도 나오고 음악도 나올 수 있느냐가 디지털은 0과 1의 개념만 알면 어떤 것이 0이고 어떤 것이 1이라는 차이점만 알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이렇게 기록을 파면 레이저를 쏘아서 반사되는 양이 반사율이 기록을 했을 때와 안 한 부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뭐 3T다, 230이고요, 7T다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록을 한 부분은 반사율이 떨어져서 반사되는 광량이 작고 기록을 하지 않은 부분은 반사율이 높아서 돌아오는 광량이 크기 때문에 광량이 작으면 0, 광량이 크면 1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RW 같은 경우는 기판 자체는 이런 모양의 트랙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RW를 갖고 그 드라이버를 갖고 기록을 하면 이렇게 반사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디스크 재료는 처음에 이제 메스터링이라고요. PR을 이용해서 리소그래피를 받는 정보를 저장을 하든 아니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드는 이런 메스터링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메스터링이 끝난 이 메스터 글래스 위에 니켈로 도금을 해서 원판이라고 불리는 스탬퍼를 만드는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탬퍼를 이용해서 인젝션 몰딩에서 폴리카보네트를 이용해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정이 있고 여기서 만든 기판에 진공흡착, 스포틀링 방법을 해서 기록막이나 반사막을 입히는 공정이 있습니다. DVD의 종류는 처음에는 이제 싱글 사이즈 싱글 레이어 이런 게 당연한 얘기였는데 왜 기록층이 한 층이어야 되냐, 두 층이면 안 되냐. 그래서 나온 게 듀얼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럼 이쪽에서만 보냐, 이쪽에서 읽으면 안 되냐. 그래서 나온 게 더블 사이즈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까지 듀얼 레이어 같은 경우는 픽업에서 기술이 광 디스크는 기술이 되는데 픽업에서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측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더블 사이즈 싱글 레이어인 9.4기가가 DVD에서는 맥시멈 캐퍼시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옵티컬 픽업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옵티컬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레이저를 만들어서 CD는 적외선이고 HDVD는 400원화제 블루 레이저를 만들어서 이 오브젝티브 렌즈를 통해서 기판에 있는 정보의 반사율의 차이를 광신호를 정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을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읽느냐. 스핀들 모터에 의해서 디스크가 돌고요. 그래서 원주 방향, 탄젠셜 방향의 정보를 읽고 피딩 모터에 의해서 이 픽업 어셈블리 자체가 좌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레디얼 방향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HDVD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DVD가 왜 만들어졌는지 처음에 모티베이션은 지금 SD급, 스탠다드 데피니션급의 방송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HD급, 하이 데피니션, 고화질의 TV나 방송이 붐을 일으킴에 따라 과연 HD급의 화상을 어디에다 저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서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20기가 이상의 용량을 가진 저장 매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해서 나온 게 HDVD입니다. HDVD를 처음에 이제 DVD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규격에 들어간 어프로치 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즈의 구경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의 파장을 줄여서 기록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HD급 방송은 25시간에 HDVD 같은 경우는 2.5시간을 기록할 수 있고요. 스탠다드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거는 삼성현대에서 실제로 디스크를 로그인한 램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까지 하고 있는 한국전자재에 출품했던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HDVD에 우리 고분자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당연히 리소그래피, 메스터링 과정에서 쓰는 PR이 있고요. 이거는 뭐 저보다 워낙 아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가볍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젝션 몰딩에 의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드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폴리카보네이트는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두께는 CD의 1.2에서 DVD의 0.6에서 다시 HD에서 1.1 이제 바뀌고는 있는데
기록 밀도가 워낙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산성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돼서 치즈는 145도 정도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110도 이하의 치즈를 가진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1.1mm 이게 HDVD 뒷판의 모양인데 요 위에 1.1mm는 폴리카보네이트고요. 실제로 레이저가 블루 레이저가 통과해서 나오는 요 광투과층을 커버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커버레이어를 만드는 것과 이 커버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을 만드는 게 제가 삼성전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버레이어, 광투과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산 경화성 수지를 이용해서 스핀 코팅 방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0.1mm 두께로 만들어서 양면 테이프를 붙이든지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를 UV 경화성 본딩으로 두 번째로 붙이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주럴 스트레스, 잔류 음면이나 그다음에 원가면이나 그리고 이 디스크를 실제로 장착하고 떼내는 클램핑 에어레이스의 접착력을 비교를 할 때 스핀 코팅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레이어를 만드는 스핀 코팅 공정을 말씀드리면 광디스크에서는 이 광투과층의 두께의 변화, 유니포미티가 틀리면 기록을 정확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의 유니포미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가 바로 디스펜스 포지션입니다. 어디에 투출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45가 디스크의 바깥의 외귀에 투출했을 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점점 안쪽으로 투출을 했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센터에까지 투출이 들어오면 아주 좋은 유니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기 삼성전자랑 소니가 앞에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점도를 가진 레이저를 사용할 것이냐. 당연히 점도가 증가하면 그때는 증가하죠. 근데 5000cps보다 작은 점도의 UV 경화성 수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두께 유니폼 마취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5000보다 큰 만원 가까이 되는 소니는 만원 사용하고 있는데 1000cps의 것을 사용하면 프로세스 빌드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산하는 2층에서는 거의 죽어나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5000cps가 가장 아이디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피닝 스피드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에 광투과층의 두께는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스피닝 타임이 증가를 해도 오래 돌리니까 당연히 얇아집니다. 얇아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일정한 두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스피닝 타임보단 스피닝 스피드가 훨씬 더 큽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큐어리티 한다. 이제는 스피닝을 해서 UV 경화성 수지를 코팅을 했어요. 그럼 붙여야 되잖아요. 붙일 때 큐어리티 하면 몇 초를 하느냐. 0.1초를 했을 때와 3초를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에버리지 러프니스가 상당히 좋아지는 걸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옵티멀한 컨디션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에버리지 러프니스가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다. 자외선 경화성 수지의 가장 큰 단점은 액상에서 큐어링 할 때, 병원을 할 때 부피가 긴다, 인터몰리큘러 수리 볼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축이 생깁니다. 전체 부피가 감소를 하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1.1mm짜리 폴리카보네이트를 연한 재질로 전사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치수도 낮고 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투과층을 입혔을 때 검투과층의 수지가 경화가 많이 일어나면 디스크가 당연히 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휠 정도가 색채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디스크의 이 안쪽과 바깥면이 레디알 팩트고요. 디스크가 도는 원주 방향, 이 방향이 탄젠셜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격은 0.5, 레디알 팩트 같은 경우는 0.5도보다 작아야 한다. 탄젠셜은 0.3도보다 작아야 한다는 게 현재 규격이고 그 규격에 맞춰서 드라이브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 검투과층 수지를 사용했을 때는 0.4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커버의 가장 큰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레이저가 실제로 통과를 해야 되는 층이기 때문에 추가열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9%의 추가열을 갖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1.1mm짜리 두께의 폴리카보네이트 서프스 위에 검투과층을 입혔을 때 저희는 405나노고요. 405나노에서 88% 이상의 추가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추가열의 감소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 보호막층을 광투각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워낙 재질이 연하기 때문에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료는 7월달에 IEEE 산하 아이솜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해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왜 보호층이 필요한가? 왜 광투각층을 보호해야 하느냐의 결론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레이더 스팟 사이가 작아졌습니다. 레이더 스팟 사이가 작아져서 먼지나 지문에 상당히 민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워킹 디스턴스. 아까 보여드렸던 픽업과 오브젝티브 렌즈와 디스크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픽업이 디스크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광투각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고요. 마취시사에서는 보호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카트리지를 만들자라고 말도 안 되게 보이고 있는데, 카트리지를 만들면 당연히 보호도 흉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휴대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소니랑 삼성에서는 보호막을 해서 카트리지를 없애자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광투각층의 두께는 100마이크로미터라고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93마이크로의 스킨스갑의 광투각층을 만들고 거기에 7마이크로짜리 보호막을 입혔습니다. 둘 다 같은 방식의 스크린 코팅이고요. 둘 다 같은 종류의 자외선 방수 수준인데 이 광투각층 같은 경우는 수축밀이 엄청나게 작아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크릴레이스를 사용했고 얘는 이팍시를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반사율 차이도 거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안 보여? 보시면 이제 폴리카보네 같은 경우는 연필 정도로 페퍼니스로 보면 B 이하의 아주 연질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막 코팅을 하면 이게 현재는 3H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은 세계에서 TDK와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대등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광디스크가 투과율이 높고 수축률이 작은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이 보호막을 입힌 것과 안 입힌 거의 차이가 보호막을 안 입혔을 경우에 픽업이 충돌했을 경우에 1.4mm 이상의 큰 스크래치가 나면서 그리고 아주 진한 스크래치가 납니다. 다행히 안 보이는데요. 보호막 같은 경우는 보호막을 치면 픽업이 부딪혀도 작은 사이즈,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보호막을 입히면 실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디스크가 얼마큼 쉴 것이냐는 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기판이고요. 이게 광투각층을 입히고 이게 보호막을 입혔을 때 실제를 나타냅니다. 다행히 200m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걸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탄젠셜 경우는 뭐 많이 남고요. 근데 아무리 뭐 동도가 좋고 수축률이 작고 투과율이 좋아도 디스크 입장에서는 신호 특성의 리드라이트 캐릭터리스틱 자체가 나쁘면 신호를 못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 특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오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디스크 스트럭처 보면 1.1mm짜리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스트럭처가 있고요. 여기 스퍼터링 가공을 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쪽이 아니라 분석쟁이들이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는 커버 레이어와 퍼펙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율이 얼마나 바뀔 것이냐. 아까 제가 0과 1의 비교를 하는 건 반사율의 차이라고. 반사율 차이에서 레이더가 다시 되돌아오는 방향에 대해서 0이나 1을 판단하는데 이 반사율도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368mW 볼트랑 370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트라는 개념은 이 디스크가 잘 만들어진지 못 만들어진지를 결정짓는 결론적인 판단 근거입니다.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디스크는 에러가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건 투텐이라는 건 이제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의 차이인데 210이나 17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규격은 11%고요. 한국에서 만들 경우에는 9.5나 9.7%로 보호막까지 쳤을 때도 규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디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잘 안 보였던 그 심볼 에러 레이터고요. 보호막을 쳤을 때와 안 쳤을 때가 에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차이인데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입히면 임팩트를 하기 전과 후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마이너스 4선으로.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없으면 심볼 에러 레이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픽업을 2번만 부닥치면 이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없는 디스크는 아예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30번 정도까지는 아마 버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두 번 이상 픽업이 부닥칠 거면 픽업이 망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 잘못이 건디스크 진행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잘못입니다. 결론은 이 결론은 이 보호막 결론이고요. 결론은 광디스크 산업에서도 보분자가 아주 큰 포션을 갖고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분자 쪽에서도 광디스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쪽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